2025년 하반기 일산 부동산 시장 매입 타이밍, 중년의 현명한 전략. 일부, 일산 부동산 시장, 왜 지금 주목해야 하는가? 중년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주거 안정과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노후 자산의 중요한 축이자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년 하반기 일산 부동산 시장의 매입 타이밍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접근입니다. 일산은 일기 신도시로서 재건축 및 재개발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새로운 기회와 함께 불확실성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우리의 삶과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산 신도시는 1990년대 초반 조성되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정부의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및 선도지구 선정 추진은 일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아파트를 새롭게 짓는 것을 넘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긴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와 높은 사업비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동반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의 노후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금리 변동,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일산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대출 규제를 발표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 및 정책 변수들을 이해하고 맹목적인 투자보다는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일산 시장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큰 이슈와 함께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부 해설. 2025년 하반기 일산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 2025년 하반기 일산 부동산 시장의 매입 타이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수들은 가격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거래량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변수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주거 및 투자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첫째, 공급 부족의 현실화입니다.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공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몇 년간 건설 경기를 짓눌러온 복합적인 요인들, 살인적인 공사비 상승, 꽁꽁 얼어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 불안 등이 누적되어 이제 준공 물량 급감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2025년 하반기 아파트 준공 물량이 상반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하반기 전세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급 부족은 장기적으로 매매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공급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둘째, 금리 변동성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미국 관세,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금리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금리 인하는 주택 구매 부담을 줄여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지만 금리가 다시 상승할 경우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자신의 대출 상황을 점검하고 금리 변동에 대비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 추이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과 직결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 중심의 정책을 천명하면서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대출 규제를 발표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 또는 강화 정책이 발표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선도지구 지정 속도 등은 일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년의 우리는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일기 신도시 재건축 및 재개발 진행 상황입니다.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 재건축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백송, 후곡, 강촌, 정발마을 등 9,174세대가 선도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높은 공사비와 공공기여금 등 사업성 문제가 여전히 관건입니다. 또한 원당, 능곡 등 구도심 재정비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진행 속도와 사업성은 일산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년의 우리는 재건축 단지 매입 시 사업성, 추가 분담금, 이주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입니다. 2025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 감소는 전세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 전환 수요가 늘어나 매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전세 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며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는 투자 매력이 높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하반기 일산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 금리 변동성, 정부 정책, 재건축 진행 상황, 그리고 전세 시장 불안정성이라는 복합적인 변수들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한 매입 타이밍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3부 해설, 매입 타이밍을 결정하는 시장 신호, 중년의 촉과 분석. 부동산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다양한 시장 신호를 통해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일산 부동산 시장의 매입 타이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호들을 중년의 경험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투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첫째, 거래량의 변화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매수 심리의 바로미터입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장기간 침체된다면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면 매수 심리가 회복되고 시장의 활력이 돌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대출 규제 이후 감소했던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거래량 데이터를 통해 시장의 활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매 가격 변동률과 추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나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발표하는 매매 가격 변동률과 추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산 지역의 매매 가격이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특정 단지나 평형대의 가격 변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급격한 가격 상승은 단기적인 과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전세가율의 변화입니다.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은 주택의 실수요 기반과 투자 매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실수요가 탄탄하고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 감소로 전세 시장 불안이 예상되므로 일산 지역의 전세가율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전세가율 상승은 매매 전환 수요를 자극하여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전세가율을 통해 주택의 실수요 기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미분양 물량 추이입니다. 미분양 물량은 주택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분양 물량이 감소한다면 수요가 공급을 흡수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산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의 미분양 물량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정책 변화에 대한 시장 반응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 지수가 하락 전환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향후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정책이나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 또는 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사부 해설, 일산 지역별 동향과 투자 유의점, 중년의 맞춤형 접근. 일산은 고양시 내에서도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로 나뉘며 각 지역별로 주거 환경, 개발 호재, 그리고 시장 동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일산 부동산 시장 매입을 고려하는 중년이라면 이러한 지역별 동향과 투자 유의점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합니다. 첫째,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중심 지역입니다. 2024년 11월에 백송, 후곡, 강촌, 정발마을 등 9,174세대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이들 지역은 재건축 기대감이 높습니다. 특히 백송마을 5단지, 강촌마을, 정발마을 2, 3단지 등은 이미 호가가 오르고 매매 문의도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도지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높은 공사비, 공공기여금, 그리고 긴 사업기간이라는 현실적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재건축 단지 매입 시 사업성, 추가 분담금, 이주 시기, 그리고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의 매물은 향후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원도심 재정비 지역입니다.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 재건축과 함께 원당, 능곡 등 구도심 재정비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당 1구역은 일반 분양을 진행 중이며 능곡 재정비 독진지구에서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원도심 재정비는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원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지만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이나 추가 분담금 발생 등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원도심 투자 시 사업 진행 상황과 조합원 권리 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교통 호재 지역입니다.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GTX 등 교통망 확충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산 지역의 교통 호재는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교통 호재가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는 시점을 주시하며 역세권 주변 단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 호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넷째, 주거 환경 및 편의시설입니다. 중년의 주거 선택에 있어 삶의 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원, 녹지공간, 의료시설, 문화센터, 상업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은 주거 만족도가 높습니다. 재정적 이득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노년 생활을 위한 주거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필요에 맞는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투자 유의점입니다.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단기적인 과열 지역은 매수 신중이 필요하며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 체계 변화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금리 하락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맹목적인 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산 지역별 동향과 투자 유의점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원도심 재정비 지역, 교통 호재 지역, 그리고 주거 환경 및 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한 주거 선택과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5부 해설, 중년의 현명한 매입 전략과 자금 계획, 안정과 효율을 동시에 2025년 하반기 일산 부동산 시장의 매입을 고려하는 중년이라면 현명한 매입 전략과 철저한 자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주거 마련과 자산 증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충동적인 결정보다는 신중하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투기적인 목적보다는 가족의 안정적인 거주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구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중년에게는 주택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건강 상태,
그리고 미래 가족 구성원 변화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주거 공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별표, 자금 여력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 별표이 필수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연끌보다는 자신의 현금 동원 능력과 대출 가능 범위를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고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노후에 고정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별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별표 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위험 분산입니다.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세금 우대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을 활용하여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자산 배분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별표,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 별표 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므로 부동산 전문가, 금융 전문가,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매입 전략과 자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줄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섯째, 별표, 미래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태도, 별표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 금리, 경제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한 번 세운 계획에만 얽매이지 않고 시장 상황이나 개인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계획을 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유연한 사고와 실행력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년의 현명한 매입 전략과 자금 계획은 실거주 목적 우선, 자금 여력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 장기적인 관점,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문가 조언 활용, 그리고 유연한 태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든든한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부 해설, 후회 없는 주거 선택을 위한 장기적 관점, 삶의 질을 높이다. 2025년 하반기 일산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결정을 넘어 우리의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후회 없는 주거 선택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중요해지므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주거 선택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종합병원, 전문병원, 응급실 등 의료시설이 충분하고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특정 진료과가 있다면 해당 병원과의 거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별표, 교통 편의성과 이동의 자유, 별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지, 자가용 이용 시 도로 상황은 어떤지 등 교통 편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이 어려워질 경우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과의 거리, 노선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나 친구들이 방문하기에 편리한